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020년 6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가치도 없고 재판에 회부할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이 결정은 공고용입니다. 공고용이지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재판에 회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은, 검찰이 고집을 피우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 하는 비판은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이번에 대검에서 결정한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를 조종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바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 하는 게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입니다. 자, 검찰 주장대로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 또 뭔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사건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때부터, 그러니까 2018년 특검 출범 이후부터 이 수사 내용입니다. 이미 수사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수사 내용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 하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했는데 그것이 승마뇌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승마뇌물의 증거 중의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하는 게 이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작년 8월 29일 날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파기환송문 결정문입니다. 이게 A4 용지로 모두 59장입니다. 이 파기환송문 결정문이 59장인데 이 판결문 쫙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그래 한 절반 정도, 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죄가 된다 하는 유죄 취지의 판결이고, 3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죄가 안 된다 하는 무죄 취지입니다. 아니, 판결문 하나에 반은 유죄다, 반은 무죄다 하는 이게 판결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대한민국 대법관의 대다수가 좌파 판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이는 천하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을 좌파 판사들이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이런 분들이 죄가 안 된다 하는 소수 의견을 이 판결문에 통해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용 부회장 이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다수 의견 반, 앞에 다수 의견 반, 뒤에는 소수 의견 반,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판결문이 하나의 판결문에 유죄다, 무죄다 하는 게
그러나 전원 합의체가 되다 보니까 뭐 다수 의견이 맞다는 쪽으로 지금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만약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승마 뇌물 사건에서 전체, 제 생각에는 전체가 다 무죄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만은 일부라도 부분적으로 무죄가 되면은 박영수 특검 그 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공적 1호가 될 겁니다. 자, 박영수 특검에서 승마 뇌물을 수사한 사람이 이복현 검사, 김영철 검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제가 이제 승마 뇌물의 진실에서 다 설명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제가 짧게라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복현 검사는 누구냐면은 2013년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아시죠? 2013년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복현 검사는. 근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다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계속 좌천이 됩니다. 윤석열 검사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면서 이복현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춘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영수 특검이 딱 발족하니까 윤석열 검사가 옛날 자기 부하들 쫙 끌어모은 거예요. 그게 특검이에요. 그래서 이복현 검사는 이 특검팀에서 승마뇌물, 이재용 부회장 수사 이거 담당하다가 이제 그 특검이 이제 공소유지만 하게 되니까 그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가느냐?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옛날에는 특수 1부, 2부, 3부, 4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특수사부라는 게 경제범죄형사부예요.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 경제형사부 부장검사가 바로 이복현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철 검사는 누구냐? 김영철 검사는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원호를 직접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자, 특검 조사를 받을 때 박원호는,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원호는 후두암 수술 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이 말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예요. 그때 김영철 검사가 박원호를 필담으로 조사를 했다고 이 검찰 조사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필담, 검사가 묻고 소위 진술인은 화이트보드에다가 펜을 들고 이제 쓴 거, 그래 썼다고 돼 있는데, 진술 조서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그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김영철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승마 뇌물의 진실에서 앞으로 자세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검사는 그 위에 어디로 가느냐? 의정부지검 형사사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수사, 이 진두수에 한 주인검사가 이복현 검사. 그 밑에 소위 구속영장 청구 때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갔던 그 검사가 김영철 검사예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이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복현 검사하고 김영철 검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바로 위 상급자, 특검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위 상급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고, 한동훈 검사장의 바로 위가 수사팀장 윤석열, 지금의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그 위가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어쨌거나 엮어야 됩니다. 자, 대법원 파기환송심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파기환송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판에 지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집어넣으려고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 뒤에 뭐 추가 몇 사람 더, 삼바 관련된 몇 사람 더 수사해놓고, 그래놓고는 범죄 혐의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 논리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법조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법기술이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법기술자라고 부릅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고 법기술자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승마뇌물 사건 2018년도에 승마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그 검사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수사하고 그리고 법 적용을 달리해가 구속영장을 딱 청구를 했어요. 한 달 전에 5월 9일 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해버렸어요. 이거 구속영장 발부 안 된다.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번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건 수사할 가치도 없고 재판에 해부해서도 안 된다 하는 이런 결정이 온 겁니다. 그러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이건 어떤 기구냐? 이 기구는 이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 독점 그걸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법제도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수백 명의 사회각계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선발해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6일 날 심의에서는 이 수백 명 중에서 무작위로 14명을 뽑은 거예요. 14명 뽑았는데 이제 한 사람은 위원장이니까 투표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13분이 비밀 투표를 한 끝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대 3이에요. 10대 3으로 수사 중단하고 기소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사회 보통 사람들이에요. 검사가 아니고 우리 사회 보통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똑같은 사건에 다른 법기술을 적용한 거 누가 봐도 그거는 수사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재용 부회장 이번에 이제 불기소 결정난 이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면서 이 댓글들을 한번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 눈을 끄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용은 부처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부처님이다 이런 이야기 부처다. 나 같았으면 삼성을 바로 미국으로 이전했다. 이 하는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삼성이 왜 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고통을 받느냐 차라리 삼성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라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심을 이 댓글이 표현한 거예요. 이재용은 부처다. 내 같았으면 삼성을 미국으로 옮기겠다. 그런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민심입니다. 이 승마뇌물 사건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흑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승마뇌물 진실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흑우, 특검이 구성한 논리의 흑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